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노아빠입니다. 와, 드디어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의 시험 기간이 이번 주로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늘 겪는 일이지만 제 직업상 늘 겪는 일이지만 이 시험 기간이 끝나고 나면 제가 한 3주 정도 엄청나게 강도 높은 수업을 막 이어가거든요. 저녁 집에 들어가면 막 12시가 넘어가죠. 그래서 밥도 막 새벽 1시에 먹고 이래요. 이런 기간이 지나고 나면 정말 몸무게가 막 팍팍 줄어드는 게 느껴질 정도로 제가 체력적으로 엄청나게 힘든 시기를 보내거든요. 그런데 그런 기간에도 유튜브 활동은 꾸준히 이어가야 돼서 두 가지의 활동을 동시에 이어나가기가 이럴 때는 저도 스스로가 엄청나게 힘들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토록 제 일상생활을 하는 이 아이들을 가리키는 이 일만으로도 제가 엄청나게 힘든 구간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힘든 스케줄을 소화해내면서 도대체 유튜브라는 것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리고 제가 많은 분들에게 왜 유튜브를 하라고 권유하고 이렇게 해보셔라라고 많은 이야기를 할까를 오늘 그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한번 좀 여유롭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목소리 톤도 좀 낮추고 이렇게 커피잔도 가져다 놨거든요. 제가 친구들이나 혹은 아는 지인들하고 이야기할 때처럼 편안하게 좀 목소리도 천천히 하면서 제가 주저리 그냥 저희 이야기를 천천히 하고 싶어서 일부러 좀 커피잔도 준비를 했는데요. 가끔씩 저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나는 도대체 왜 유튜브 활동을 하는 걸까?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볼 때가 있습니다. 진짜 힘들 때는 그러죠. 아마 유튜브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혹은 유튜브 활동뿐만 아니라 내가 무언가 추가로 노력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 삶을 바꾸기 위해서 하시는 분들은 다 똑같은 느낌을 받는 순간이 올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짓을 왜 하고 있나. 밤 새벽같이 도대체 조회수도 오르지 않지, 구독자도 안 늘어나는 이 일을 지금 나는 왜 하고 있는 건가라는 그런 생각이 엄습할 때가 있거든요. 사람이란 늘 막 에너지가 넘치면서 막 긍정적인 생각만 가지고 살 수가 없잖아요. 늘 하다 보면 그 위기의 순간들이 오죠. 지치기도 하고 힘든 순간들이 옵니다. 그럴 때마다 그런 순간들이 번덕번덕 들 때마다 이제 내가 이걸 그만둬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때도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것들을 잘 이겨내고 극복해야만 유튜버로서도 성공할 수 있는 것인데, 사람이란 그런 걸 느끼지 않을 수가 없죠. 살아가다 보면. 저도 그래서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왜 이걸 시작하게 됐고 이렇게 살아가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그리고 왜 나는 지금도 이렇게 치열하게 살아가면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유튜브를 해보라고 권장하는 걸까? 왜 그들에게 힘든 걸 강요할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 제가 과거에 가졌던 저의 생각의 그 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의 생각의 틀을 깨고 나니까, 지금은 저는 그 틀을 완전히 깼거든요. 깨고 나니까 조금씩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럼 과연 내가 가진 그 생각의 틀? 제가 그 전에 가졌던 그 고정관념이죠. 그 생각의 틀이 무엇이었냐면 보통의 삶에 대한 환상이었어요. 그러니까 보통이라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우리가 살면서 책이나 혹은 TV 같은 데서 그런 이야기들을 정말 많이 듣잖아요. 드라마 같은 걸 봐도. 그러니까 보통의 삶이 좋다. 그냥 평범한 게 좋은 거지. 이 정도면 됐지. 돈 많이 벌고 뭐 잘 살아서 뭐 하냐. 그렇게 열심히 해서 뭐해. 그냥 보통의 삶, 그냥 적당히 이렇게 하고 행복을, 그 안에서 행복을 찾는 게 정말 좋은 거야 라는 말을 저도 정말 많이 들었었거든요. 엄청 많이 들었죠. 그래서 막 엄청나게 열심히 노력하고 막 치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히려 TV 속이나 드라마에는 부정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았어요. 드라마 주인공에 늘 상대역으로 나오는 사람이죠. 드라마 주인공보다 늘 경쟁하는 어떤 애가 있는데 그 애는 막 너무 막 미친 듯이 열심히 사는 거야. 그러면서 막 주인공하고 막 엄청난 경쟁을 하면서 늘 악역으로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그래, 세상은 그냥 여유 가지면서 너무 막
치열하게 막 경쟁하면서 사는 건 뭔가 잘못됐다는 이미지? 그리고 보통 평범하게 내 여유 시간을 가지면서 너무 열심히 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 왠지 좋은 것처럼 느껴지는 삶? 저도 그렇게 사는 게 삶의 만족을 높이는 건가 보다. 일종의 요즘 말하는 워라밸이죠. 그 워라밸을 챙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정말 좋은 건가 보다 하고 제가 지난 40년 동안 산 거죠. 그런데 제가 지난 40년을 살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여유롭게 보통의 삶을 살면서 보통 수준으로 일하고 평범하게 살면서 그 안에서 행복을 찾고 싶었어요. 그런데 진짜 제가 살아본 저의 삶은 어땠냐면 나는 그렇게 살고 싶었는데 주변에 있는 환경은 나를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질 않더라고요. 내가 원치 않는 일들이 자꾸만 주변에서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범위에서 막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코로나였죠. 아니 제가 코로나가 터질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근데 내가 전혀 예측하지 못하는 순간 어느 순간 코로나 같은 게 발생하고 그로 인해서 한 3년간은 정말 힘들었어요. 제가 하고 있는 게 이제 학원업인데 많은 그 자영업들이 엄청난 데미지를 입었잖아요. 코로나 기간 동안. 근데 그 자영업 그 많은 자영업자 분들 중에서 이제 식당업을 하시는 분들이 데미지가 가장 컸는데 두 번째 자영업으로 큰 피해를 받은 게 바로 학원업입니다. 학원업도 정말 엄청난 피해를 받았거든요. 학생 수가 막 급감했죠. 왜냐면 부모님들은 이렇게 같은 공간 안에 오랜 시간 동안 학생들이 모이는 걸 엄청 불안해했을 거 아니에요. 그 당시 저희도 막 손을 세정하고 막 책상마다 칸막이를 설치하고 아이들에게 매번 들어오면 막 그 귀에 온도 재고 막 손을 깨끗이 씻으라고 늘 했는데도 부모님들은 걱정이 되니까 결국 학원을 빠지는 날들이 많아졌고 그러다 보니 학생 수가 막 줄어들기 시작했던 거죠. 그 기간 동안 저는 제가 그동안 잘 운영해 오던 이대로 살아도 나쁘지 않겠는데 라고 생각했던 저의 모든 계획들은 다 무너지기 시작했죠. 정말 수익이 그냥 엄청나게 줄었거든요. 한 3분의 1 정도로 줄었으니까요. 그렇게 되리라고는 상상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아이들을 공부를 가르치는 건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막 늘거나 갑자기 막 줄거나 하지 않거든요. 늘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게 되는데 코로나라는 전 세계적인 그런 위험은 저에게도 진짜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인생의 큰 위기를 줬었죠. 그런데 그뿐만은 아니었어요. 세상을 살다 보니까 그것 말고도 제가 통제할 수 없었던 많은 위험 요소들이 제 삶을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겪으면서 제가 살면서 느꼈던 것은 나는 보통으로 살기를 원하지만 세상은 나를 가만두지 않는구나. 그리고 그 작은 곳에서 만족을 얻는다라는 게 얼마나 힘든 것인지 늘 만족감보다는 불안한 감정이 훨씬 더 제 삶을 지배했어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지. 내가 살면서 뭔가 어떤 일이 나에게 생길지를 모른다는 그 불안감? 왜냐면 지금도 여유롭지 않기 때문에 그냥 한 달 버는 소득으로 겨우겨우 살아가시는 분들이 정말 많잖아요. 그 수익이 얼마가 됐건 딱 그거에 맞춰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많거든요. 저도 그랬고요.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 외부에서 아주 작은 데미지만 와도 제 삶은 막 크게 휘청휘청 거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맞는 건가? 보통으로 산다는 게 정말로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게 과연 맞는 건지에 대한 그 근본적인 의심이 들기 시작했던 거죠.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걸 바꾸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보통 말고 좀 더 보통의 수준을 뛰어넘는 무언가를 해보자라고 처음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게 제가 가지고 있던 그 가치관, 보통의 삶이 행복하다라는 그 가치관을 조금씩 깨기 시작했던 거죠. 그런데 처음에는 그게 제 행동도 크지 않다 보니까 큰 변화로 느껴지지 않았어요. 실제로도 제가 뭔가 조금 더 한다고 해서 제 인생에 큰 변화가 생기진 않았죠.
그런데 이 유튜브 활동을 시작하고 조금씩 제가 뭔가 추가적으로 해야 되는 일들이 늘어나면서 제가 점점 더 열심히, 더 많은 일, 더 열심히 세상을 살려고 막 노력을 했던 거죠. 그렇게 제가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계속 시간을 늘려가면서 정말 치열하게, 누가 봐도 이 세상을 정말로 전투적으로, 정말 어떻게 보면 과하다 싶을 정도로 열심히 사는 구간까지 제가 한번 살아보니까 힘들지만, 체력적으로는 엄청나게 힘들고 주변에서 보면 와, 저 사람 저렇게 사는 게 맞는 건가라고 느껴질 정도로 걱정을 받으면서 열심히 살거든요. 그런데 저는 과거에 이렇게 열심히 살면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길 줄 알았어요. 뭔가 가정생활은 신경을 덜 쓰게 되고, 뭐 부부간의 관계도 소홀해지고, 자식과는 시간을 덜 보내게 되고, 너무 막 돈만 바라게 되고, 저는 제가 그렇게 될 줄 알았거든요. 과거에 열심히 치열하게 사는 워커홀릭 같은 사람들의 이미지는 저에게 그런 거였어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살아보니까 전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저의 삶은 모든 것들이 다 좋아지는 쪽으로 변했어요. 물론 체력적으로는 힘들고 제가 더 많은 일을 하니까 엄청 주변에서 이제 바빠 보이죠. 힘들어 보이면서 걱정은 하긴 하지만 제가 재정적으로도 좀 더 여유로워지고, 그러다 보니까 제 마음적인 여유로움이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아내나 저의 자식,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훨씬 더 여유로워지더라고요. 제 마음적으로 더 좋은 것들을 해주고 싶고, 더 좋게 해주고 싶고, 뭔가 주변 사람들에게 제가 좋은 영향을 끼치고 싶다라는 생각을 계속 가지다 보니까 그 주변 사람들이 저에 대해서 더 좋게 생각해주는 그런 저의 이미지가 된 것이죠. 그리고 세상을 살면서 웬만한 위기에는 이제는 내가 버텨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점점 드는 거예요. 세상은 어쨌든 내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나를 계속 흔들어대잖아요. 내 삶을 계속 흔들어대지만 내가 강하게 운전대를 잡고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어떻게 흔들리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생각을 매일매일 가지면서 살아가게 돼요. 그러니까 세상이 예전에는 이쪽으로 흔들리면 저도 그쪽으로 휘청했다가, 또 이쪽으로 흔들리면 이쪽으로 휘청했다가, 그냥 내 삶은 갈 때마다 갔던 것이죠. 너무 불안하잖아요. 나도 내 삶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어. 내 삶이 어떻게 되는지 나도 몰라.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그 불안감, 그런 걸 가지고 그냥 어쩌다 보면 잘 되는 날도 있겠지, 뭐 볕들 날이 있겠지, 뭐 이렇게 살아가게 되잖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제 생각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40년 만에 깨닫게 된 것이죠. 아, 이거 세상에 맡겼다가 큰일 나겠는데 진짜. 그러다 보니까 이건 안 되겠다. 운전대를 세상에 맡길 게 아니라 내가 직접 잡고 운전을 해야 되겠다. 내가 원하는 대로 방향을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야, 운전대 내놔. 이제부터는 내가 운전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 당연히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운전을 해야 되니까 직접. 더 많은 에너지를 쏟고 더 많은 노력을 하면서 치열하게 제가 지난 한 5년, 6년을 그렇게 해보니, 아, 내가 생각했던 그 엄청나게 바쁜 삶? 그 삶이 오히려 여유를 가져다주는 그런 느낌이었구나. 살아보니까 그래요. 아, 이게 나의 삶에 진짜 큰 변화를 가져다주고, 보통의 삶이라는 그 틀, 보통이 좋다라는 그 틀을 제가 깨니까, 아, 보통이 좋은 게 아니라 보통보다 뭔가 내가 직접 주도권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나아가는, 그러니까 상위 10%를 노리고 살아가는 삶이 살아보니까 훨씬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중간 정도, 50% 정도면 좋은 거지. 야, 중간이면 어디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야, 연봉 그 정도면 됐지. 야, 월 한 500 벌면 괜찮은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평생을 살았었는데 그게 전혀 아니었던 거죠. 살아보니까. 그래서 그건 아니다 라고 결론을 짓고, 그래, 나도 한번 평생 동안 한 번도 꿈꿔보지 않았던 상위 10% 안에 내가 한번 들어보자. 그러려면 뭐부터 맞춰야 되냐? 내 행동력. 일단 나는 가진 게 많지 않으니
내가 하는 행동과 시간을 상위 10%에 살아가는 사람들과 한번 맞춰보자. 동일하게 맞추면 결과적으로는 그들과 비슷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방향대로 제가 나아가고 있다는 게 요즘 정말 많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제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간을 이미 상위 10% 안에 들었던 그 많은 분들은 이미 이 과정을 그대로 지났다는 게 제가 책을 읽으면서 매번 느끼거든요. 성공한 분들의 책을 읽으면 당연하게도 제가 했던 모든 과정들을 다 거쳐가셨던 거죠. 그냥 세상에 되는 게 없었던 걸 저는 그냥 보통의 삶을 만족하면서 살았던 거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만 했던 건데 알고 보니 그런 사람들도 다 이런 과정들을 거쳤더라고요. 이 과정을 지나가지 않으면 절대로 그런 사람이 될 수는 없었던 거죠. 그냥 막연히 로또 복권이 당첨되기만을 기대하면서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그런 발자취를 밟으면서 따라가다 보니 어느새 저도 이만큼 온 거죠. 제 생각엔 정말 많이 왔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래 너 이제 시작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야 이제 거기구나. 그래 나도 그런 시절이 있었지. 너 좀만 더 노력해봐. 그러면 요만큼 요렇게 될 거리라는 생각이 그 사람들이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늘 들거든요. 그런데 거꾸로 제가 초보 유튜버 분들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저분들도 이제 저 시작점을 시작을 했구나. 보통의 수준을 깨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저는 유튜브 채널 시작하는 많은 분들이 그렇게 느껴져요. 아 저분들은 보통의 삶을 살다가 뭔가 변화를 주려고 시작하시는 분들이구나. 보통을 분명히 깨려고 하시는 그런 도전을 시작하는 분들이다. 아 나도 저런 때가 있었지. 엄청 힘든데 그리고 아무 변화가 느껴지지 않는데 저 시기를 잘 극복해야 될 텐데 그런 생각이 저는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느껴져요. 혹은 지하철에서 우연히 요즘은 책을 읽는 사람을 볼 일이 거의 없는데 지하철에서 우연히 제가 책을 읽는 사람을 딱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 저 사람도 저 시기를 지나고 있구나. 아, 저 때는 참 저렇게 되면 저 사람은 나중에 정말 좋을 텐데 아, 저렇게 책 읽는 거를 꾸준히 이어가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 책장에 한 권 한 권 늘어가는 책을 볼 때마다 아 그래 나는 내가 원하는 책 100권을 언제 채울까. 지금 한 25권에서 한 30권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올해 안에 100권을 채우는 게 일단은 목표인데요. 제가 정말로 좋아했던 책들을 100권을 채우면 그 책들을 반복해서 읽을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좋은 책들을 지금 만날 때마다 제가 느껴지는 것들은 왜 이걸 지금 읽었을까? 왜 이걸 이제서야 제가 만났을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정말 많아요. 그리고 그 책을 읽을 때마다 느껴지는 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많은 행동들과 생각들이 그분들은 이미 다 했던 생각들, 그분들은 다 이 구간을 거쳐갔다는 것에 제가 그래 나는 지금 잘하고 있구나. 내가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그분들이 했던 말들이 이제서야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그분들이 경험했던 많은 것들을 저도 똑같이 경험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매일매일 받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앞으로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해나가야만 되겠죠. 그리고 아무리 시험 기간이 닥치고 제가 체력적으로 힘들어도 저는 멈출 생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사는 것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얻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오해했던 것처럼 이렇게 산다고 해서 막 엄청나게 제 삶이 뭔가 기존에 살았던 것들을 못하면서 막 워라밸 다 포기하고 막 그런 정도의 삶은 절대 아니거든요. 그냥 제 휴식 시간을 좀 많이 포기하고 제 수면 시간을 조금 줄이고 그리고 유튜브 보는 시간 혹은 영화나 드라마 보거나 혹은 게임하는 시간을 좀 줄였을 뿐이죠. 그런 것들을 좀 놓아버렸더니 정말로 많은 것들이 돌아오더라라는 게 제가 오늘 꼭 전해드리고 싶은 이야기였어요. 유튜브를 왜 해야 되느냐를 생각하시고 이쯤 할까?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유튜브 해보니까 진짜
내 삶에 뭔 도움이 되겠냐라고 생각하시는 많은 분들에게 꼭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본인이 하고 있는 그 하나하나의 그런 노력들, 편집하고 자막 달고 영상을 업로드하는 그 하나하나의 그 작은 노력들이 한 3, 4년 뒤에 본인의 인생을 얼만큼이나 많이 바꿀 수 있을지 지금 본인은 모르고 있다. 그걸 안다면 5년 뒤에 본인의 지금 모습을, 5년 뒤에 변한 모습을 지금 볼 수만 있다면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은 저는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미래를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약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순간이 올 때마다 나보다 조금 앞에 있는 사람을 보면서 희망을 가지는 게 저는 되게 도움이 많이 됐어요. 저도 그 사람들을 보면서 늘 꿈꾸거든요. 아,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저런 유튜버가 되고 싶다라고 늘 생각하면서 유튜브 활동을 했었거든요. 저는 제가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 되고 싶어요. 여러분들한테 아 그래, 뭐 엄청 성공하고 막 수백억 자산가가 되진 못하더라도 은우 아빠만큼, 은우 아빠 정도로 살아가는 거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저는 계실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한번 살아보셔라. 그러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이 세상을 살면서 생기더라. 보통의 수준이 좋다라는 생각을 깨면 생각보다 많은 것들이 돌아온다라는 것들을 오늘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 제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조금 시간이 여유로우면 이렇게 카메라를 앞에 놓고서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평소 때 시험 기간이나 아니면 수업 바로 직전에 촬영해야 되는 경우도 많아가지고 그럴 때는 제가 이렇게 세팅을 다 해놓고 촬영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런데 조금 주말 같은 때 좀 여유가 되는 날이 있으면 이렇게 종종 앞으로 카메라를 두고 좀 시간적 여유를 두면서 촬영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